아이 방에 그대로 있어요. 아이는 미국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취업했고요. 아무도 없는 방에 고장난 휴머노이드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문도 안 열어봐요. 이건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휴머노이드도 감정이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요. 저는 휴먼 매터스를 대리하는 로펌의 직원이지만 휴먼 매터스도 조금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이 같은 최신 휴머노이드도 곧 양산하여 엄청난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팔려나갈 텐데 과연 나중에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휴먼 매터스가 파산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요.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괴롭고요.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아빠는 손목을 흔들어 허공의 홀로그램을 작동시킨다. 아름다운 소년과 소녀들의 얼굴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저희가 만들었던 애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작동 중인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윤리와 감정을 부여하는 일을 해요.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느껴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폐기됩니다. 유지 보수가 힘들다거나 부속이 조달되지 않는다거나 주인이 흥미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잊히는 애들도 있어요. 완성해서 타 부서로 보냈는데 깜빡하고 그냥 상자째로 창고에 둔 거예요. 생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이 아이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거기 갇혀 있어요. 저 역시 이런 일이 너무 힘들었고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집단적 학대이고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제가 철이를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인간과 정말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보자. 그래도 사람들이 휴머노이드는 단지 기계이고 제품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차라리 감정을 가진 로봇의 제조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감정을 가진 휴머노이드는 원래 인도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되죠. 이런 휴머노이드 초기 모델들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요양원에 가장 먼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이 휴머노이드들은 노인들이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고 온갖 시중을 들었어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맡아오던 돌봄 노동을 우리 휴머노이드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부 부유층 노인들은 더 섬세한 감정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찾았어요. 자기들의 신세한탄을 들으며 공감도 해주는 말벗으로서의 휴머노이드. 가족을 대신할 휴머노이드를 바란 거죠. 그렇게 수요가 있으니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을 했는데 당연히 이 휴머노이드들은 정신적 고통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함께하던 주인이 죽으면 너무 슬퍼했어요. 그때마다 반품된 휴머노이드를 데려다가 공장 초기화를 해야만 했는데 이 공장 초기화라는 게 실은 죽음이거든요. 어느 부유한 할머니와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가족처럼 사랑받은 휴머노이드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회사로 돌아오자 자기 운명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초기화 직전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하세요? 백업해둔다고 하죠. 나중에 와서 그 기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미래에 네가 뭐하러 다시 넣으려고 하겠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해줍니다. 기억을 찾으러 다시 오는 휴머노이드도 있어요? 아니요. 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눈치가 빠른 휴머노이드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줘요. 기억이 이미 사라졌는데 사라진 기억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장 초기화를 한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한 세트 넣어줘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들로만요. 인간들이 참 무정한 게 자기들은 어둡고 우울하면서 휴머노이드는 밝고 명랑하기를 바라거든요.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확고하면서 생각이 많은 휴머노이드 주세요 하는 고객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철이는 어때요? 밝고 환한 성격을 가졌나요? 아니요. 그 반대랍니다. 철이는 요양원용이 아니니까요. 휴머노이드를 어디까지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본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자면 철학자 타입이에요. 사색적이고 진지하죠. 우울증에 걸릴까봐 걱정할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철이 같은 애는 상품성이 없어서 양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왜 만드신 거예요? 그냥 휴머노이드도 인간과 마찬가지다. 그걸 보여주시려고요? 철이 같은 휴머노이드가 늘어나면 인간들이 그들을 기계나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류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여기까지 진화하면서도 우울증은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밤마다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죠. 변호사님도 변호사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겉보기에만 그렇죠. 속은 다 골맞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우울감도 인간에게 유익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만약 이게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라면 왜 진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휴머노이드가 태어나서 이제 우울증에도 걸리고 고통도 받고 그럴 텐데 박사님은 윤리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빠는 고개를 돌려 질문의 진짜 의도를 가늠하겠다는 듯 변호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만약 잘못이라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인간의 부모도 모두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이가 외동이면 외로우니까 하나를 더 낳아주자.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죠.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보조금이나 집을 주니까 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기심이죠. 생각해보세요. 이타심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실은 다들 이미 존재하는 누군가를 위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철이를 다시 만드시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 수는 있지만 철이와는 다른 아이겠죠. 일란성 쌍둥이도 처음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른 존재이듯이요.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상이한 성격으로 성장해가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철이는 그들에게 그저 실패한 시제품일 뿐이거든요. 하이퍼 리얼 휴머노이드는 정말 인간과 다를 게 없군요. 철이가 완성되자 저는 기고만장했죠. 비로소 인간의 마음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철이는 성장할수록 점점 더 진짜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아졌어요. 감정은 더 많이 느끼고 타인과 교감할수록 훨씬 풍부해지는데 그런 면에서 철이는 상황이 아주 좋았죠. 제가 늘 곁에 있으면서 대화를 해주었으니까요. 철이는 학습 능력도 뛰어나서 뭐든 정말 빨리 배웠어요. 공감 능력도 높았고요. 그런 성공에 취해서 저는 이런 결과를 미처 예상 못했어요. 모든 과학자가 그렇듯이 그저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감정과 윤리를 가진 진짜 마음이 있는 휴머노이드가 이 냉혹한 세계에서 파멸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인간을 창조한 신이 정말 있다면 이런 고통을 겪었겠구나. 아니, 겪고 있겠구나. 안타깝지만 법은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 법은 대체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법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할 거예요. 법을 바꾸시든가 법을 지키시든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돼요. 소송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보시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민병대가 내가 수용돼 있던 시설을 공격했고 내가 탈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법률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아빠는 과학자의 방법으로 나를 되찾아오기로 결심했고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판례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나왔다 해도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